네, 7주차 미디어 플랫폼의 이해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자, 유튜브 얘기가 나오네요. 네, 유튜브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튜브가 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라 하면, 일종의,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이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 플랫폼. 여기서 이제 플랫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일종의 그 포털, 우리 포털 쓰잖아요. 네, 포털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플랫폼인데, 그럼 어떤 플랫폼이냐? 사용자가 동영상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 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 플랫폼. 이 정도가 이제 유튜브의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누가 운영하죠? 구글. 구글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만든 거는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이거를 2006년도에 구글이 샀어요. 구글이 사서 지금은 운영은 구글이 하고 있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는 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매출액이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 정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구독자 뭐 이런 그 대부분 보면은 가수들이 많죠. 그다음에 연예 기획사들이 이제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유튜브의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더라. 요 정도만 지속적인 증가.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유튜브의 명함이 있고 자, 이제 요거 여기 잠깐 볼게요. 유튜브의 어떤 현실 유튜브의 현실,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현실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나요? 실제 돈 버는 사람, 돈 버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유료 광고 수익이 나는 유튜브 채널은 단지 얼마? 1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그만두는 사람들, 80%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돈 벌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그만둘까? 유튜브 채널을 그만두는 주요 원인, 이게 도대체 뭘까? 일단은, 그 촬영과 편집, 여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이제 그만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스토리라인, 스토리라인이 계속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썸네일도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콘텐츠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들이 그 구독자의 어떤 반응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과 소통 작업 이게 좀 쉽지 않다라는 거지 혼자 하기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촬영 장비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 좀 많이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광고를 수익 창출하기 기준이 도대체 뭘까? 요거를 좀 살펴보면 지난 12개월 동안 예, 지난 12개월 동안 그 채널에 이제 공개한 동영상 요것이 유효한 총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정도 돼야 돼요. 그다음에 구독자 수가 이제 1,000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이때부터 이제 그 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돈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만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들이 그 콘텐츠에 대한 팬덤, 콘텐츠에 대한 팬덤, 여기서 이제 팬덤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팬슈머를 이제 팬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 대상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집단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좋아하는 집단, 그 팬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폭넓고 깊은 팬덤층의 확보가 필요한데, 자, 이 팬덤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일단 채널에 영상을 올렸잖아요. 여기 이제 골든타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골든타임 내에 영상을
최소한 2시간에서 최대 4시간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봐줘야 돼. 자, 그 얘기는 뭐다? 예, 소수의 팬덤이 예, 유튜브의 성공에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오는 얘기가 팬덤의 빠른 조회, 클릭, 그 다음에 오랜 시청 시간, 그 다음에 광고 클릭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유튜브의 어떤 알고리즘에 여기 시스템에서 이제 반응을 해서 계속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실행했을 때 내가 만든 콘텐츠가 이렇게 보여진다던가 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만들어지려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팬덤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얘기들이 이런 거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어디에 영향이 미쳐진다? 그렇죠. 여기 광고 클릭에 영향이 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좁고 깊은 팬덤, 그다음에 넓고 깊은 팬덤, 그다음에 넓고 얕은 팬덤, 좁고 얕은 팬덤 이런 팬덤의 종류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뭐죠? 예,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성공하려면은 요게 중요해요. 예, 넓고 깊은 팬덤이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별과 세대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슈를 선점하는 어떤 강력한 팬덤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잘하는 분이 누구 있었죠? 예, 백종원이요. 예, 백종원의 유튜브 보면은 뭐 680만 명 막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게 예, 넓고 깊은 팬덤층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예, 요 클릭베이트, 예, 요 클릭베이트라는 말, 예, 요게 이제 또 상당히 중요하죠. 자, 클릭베이트라는 말은 요게 클릭하고 그다음에 베이트, 예, 미끼, 요게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어떤 그 자극적인 썸네일, 그다음에 이런 헤드라인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보아서 어떤 조회수를 상승하는 조회수 상승을 유도하는 그런 작업이 예, 클릭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입장에서 클릭베이트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예, 높은 노출 클릭률. 그러니까 클릭 수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근데 대신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예, 절대적으로 낮은 시청 평균 시간. 예를 들어서 5초, 10초.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봤는데 결국 본 게 어떻게 돼요? 다 5초, 10초. 굉장히 짧아요. 콘텐츠가 뭐 2분, 3분, 5분 막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왜? 예, 대부분 뭐예요? 낚시성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 클릭베이트에 관련된 내용들.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 클릭베이트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거냐면은 예, 이런 거죠. 음, 시청 시간이 낮아요. 그다음에 클릭률은 굉장히 높아. 어,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클릭베이트로 이제 유튜브에서 예, 그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노출 비율을 굉장히 이제 줄여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베이트는 유튜브에서 뭐 어떻게 한다더라라는 거를 좀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에 관련된 내용인데 유튜브 스튜디오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나쁜 콘텐츠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나쁜 콘텐츠를 우리가 그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뭐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에 나쁜 콘텐츠가 이제 뭔지 예, 그런 거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잠깐 이거 좀 끄고 갈게요. 예. 그래서 나쁜 콘텐츠가 어떤 거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음모론과 허위 정보, 그다음에 차별, 그다음에 혐오적인 표현, 그다음에 자극적, 선정적 표현, 그다음에 낚시성 콘텐츠, 그다음에 기만적, 선정적 광고, 그다음에 저작권 위반. 이런 것들은 예, 나쁜 콘텐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쁜 콘텐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 정도는 이제 구분해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게이트 키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 말 그대로 문지기로서의 역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걸러야 된다는 얘기죠. 걸러야 될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걸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게이트 키핑이 상당히 어려운 게 여기 보는 거죠. 유튜브의 한계라고 나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콘텐츠 생성자의 자유를 억압해야 된다.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좀 더 자극적인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그걸 꼭 억압해야 돼?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둬야 되는 이유는 자꾸 이런 걸 억압을 하게 되면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는 내용이 이제 나온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 게이트 키핑의 문제가 예, 그, 그 콘텐츠에 대한 어떤 질에 관련돼서 유튜브가 상당히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짜 뉴스도 이제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가짜 뉴스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뉴스가 이제 가짜 뉴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짜 뉴스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언론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언론을 흉내내서 이제 속이는 그런 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가짜 뉴스의 특징은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거짓말이야. 그리고 사기가 있죠. 그 다음에 비언론사고, 그리고 일반인의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짜 뉴스의 어떤 정보의 성격은 어떻게 돼요? 음모론과 허위 정보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가짜 뉴스를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가짜 뉴스 판단하는 방법은 사실 쉽지가 않죠.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제 어떤 그 영상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어떤 그 인터넷 신문 같은 걸 봤을 때에, 인터넷에 나온 글을 봤을 때, 이 내용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관점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좌파다, 우파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우파적인 관점에서 쓴 글이다. 이건 좌파적인 관점에서 쓴 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서 그런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 그런 목적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이유로, 이걸 이제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이제, 썼는지, 이런 것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게 가짜 뉴스일까 아닐까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거 있죠.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관점이 있잖아요. 이런 관점을 이제 흔드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영상이. 저게 뭐야, 뭐야, 뭐야? 저기 진짜 저렇단 말이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과연 나의 어떤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흔드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옛날 거를 이제 재탕을 해서 약간 이제 변형, 편집 이런 걸 해가지고 재탕 형식으로 울거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거를 또 이제 다시 재편집해서 좀 이상하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것도 한번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가짜 뉴스를 판별하기 위해서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어떻게 봅니까?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짜 뉴스를 그 판별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짜 뉴스 중에 음모론과 허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한다? 조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가 있어요? 딥페이크, 딥페이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들이 그 음모론, 그다음에 허위 정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경제적인 목적이 있죠. 정치적인 목적 같은 경우에는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세력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제 한다는 거죠. 상대를 비난하고 그다음에 자신과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여론을 모으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경제적인 목적은 어떻게 돼요? 예, 이걸 조회수 증가, 그 다음에 광고 수익 창출. 결론은 뭐죠? 예, 돈 벌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별과 혐오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차별과 혐오적인 표현, 예, 말 그대로 유튜브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차별과 혐오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어디다? 유튜브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성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이런 내용들 뭐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다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예, 그 나쁜 콘텐츠, 예, 자극적 선정적인 표현, 예, 콘텐츠에 대한 어떤 선정성의 증가, 예,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낚시성 표현, 예, 낚시성 표현도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제목과 미리 보기 이미지인 썸네일을 통해서 예, 자극적으로 딱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많이 있죠? 언론사에서 나온 뉴스를 가공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요. 그러면서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이제 재가공하는 경우가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예, 낚시성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콘텐츠들이 뭐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기만적, 그 다음에 선정적인 광고, 기만적인 선정적인 광고. 자, 이거는 왜 하죠? 예, 사용자를 혼란케 해. 그래서 어떤 광고의 지능화, 고도화를 통해서 예, 사용자를 혼란케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저작권 위반. 예, 그래서 이제 그 저작권 위반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것들이 많아요. 불법 유통 영상, 예, 불법 유통 영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영화는 2시간짜리인데 리뷰는 30분 만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되죠? 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지금 이제 그 주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 교육부나 프랑스 교육부나 뭐 이런 데에서도 그 초등학생들에게 인터넷 보안을 가르친다던가,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를 예, 가르친다던가, 효과적인 어떤 검색 방법이나 온라인에서 사실과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예, 방법, 그다음에 광고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교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그다음에 초상권과 사생활 존중, 그다음에 각자의 존엄성 존중, 그다음에 디지털 정체성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뭐 아직 좀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예, 국가와 사회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그게 어떻다? 어렵다라는 거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예, 또 해야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튜브 나름대로 이제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개인적인 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튜브의 노력, 개인적인 노력. 예. 그래서 유튜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떤 예, 문제적인 콘텐츠에 대한 예, 대응에 할 수 있는 예, 그런 능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유튜브 스스로 이제 개선을 하고 결과의 어떤 그 투명성 이런 걸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유튜브 알고리즘도 이제 바꿔줘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콘텐츠 심의, 그다음에 또 개인정보 오남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반면에 예, 지금까지 알아본 것보다 그렇죠, 유튜브의 노력이었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 개인적인 노력은 뭐를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죠. 음모론, 허위 정보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 근거 확인을 하는 습관화. 이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쁜 표현이나 어떤 이런 콘텐츠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하고 외면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어떤 방어, 이런 거 역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